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래형 인간이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래 사회는 지식 정보의 창출 및 유통 능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정보사회, 자동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형 인간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책 280쪽을 보세요. 미래 사회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왼쪽부터 보시면 사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도 잘하고 음악에도 소질이 있고 외국어 능력도 좋으며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네요. 다재다능하다는 재주와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책 280쪽을 보세요. 표가 하나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8가지 습관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볼까요? 주도적이 되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도적은 주동적으로 어떤 일을 이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동적으로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목표를 먼저 세우고 행동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행동을 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행동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필요한 습관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입니다.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쓰고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필요한 습관은 윈윈 전략을 추구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윈은 영어로 이기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로 윈윈은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에 놓인 쌍방이 모두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책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경쟁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 나만 성공하는 것은 미래형 인간이 아닌 것이죠. 미래를 위한 5번째 습관은 남의 말을 먼저 듣고 이해한 후 그 다음에 남을 이해시켜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이해한 후에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6번째 습관은 시너지를 활용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시너지는 한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모하는 에너지의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한 집단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동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윈윈 전략은 경쟁 관계에 쌍방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라면 시너지는 개인이 아닌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집단 모두 함께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7번째 습관은 심신을 단련하라입니다. 건강한 체력을 가져야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신, 즉 마음과 몸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마지막 습관은 내 목소리를 찾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영감을 줘라입니다. 여기에서 목소리는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징이 있는 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생각이나 자극을 의미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9번째 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9번째 필요한 습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공부할 대화는 부장님과 민철 씨의 대화입니다. 두 사람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인재형에서 인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형이라고 하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부장님과 민철 씨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김 과장이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새벽에 학원에 다니느라고 1년 넘게 고생하더니 보람이 있네. 요즘은 퇴근하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도 경력 개발이니 평생 학습이니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었나 봐요. 그럼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아.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지. 취업 경쟁을 뚫고 이제야 겨우 직장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다니.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대리도 확실한 미래를 잡으려거든 지금의 회사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도 따는 공부를 시작해보지 그래. 전공이 경제학이니 회계사 공부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지금 공부는 고사하고 제가 맡은 일만으로도 벅찬걸요. 미래 사회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너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적어지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다가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미래가 원하는 인재형이 그런 거라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게 옳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도 이 사회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김 과장이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새벽에 학원에 다니느라고 1년 넘게 고생하더니 보람이 있네. 세무사는 법적으로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세무 업무와 관련된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김 과장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철 씨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학원에 다니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하더니 결국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니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더니는 과거의 어떤 대상을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과 그 이후의 변화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 관찰한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 되어 현재 어떤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부장님은 김 과장이 1년 넘게 고생한 것을 관찰했고 1년 넘게 고생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보람이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퇴근하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도 경력 개발이니 평생 학습이니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었나 봐요.
요즘에는 김 과장처럼 퇴근하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경력 개발이니 평생 학습이니 하는 것들이 생활화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문법 이니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생활화된 것 같은 것으로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을 예로 들어서 나열한 것입니다. 민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부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태되고 말아. 여기에서 한순간은 아주 짧은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태되다는 경쟁에서 뒤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 밀려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장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지. 그래서 경쟁에서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는 한이 있더라도는 뒤의 행위를 위하여 앞에 오는 상황이 희생하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인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표명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장래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비하다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취업 경쟁을 뚫고 이제야 겨우 직장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다니.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엄청난 취업 경쟁을 뚫고 이제야 겨우 직장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되다니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요구하다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요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부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대리도 확실한 미래를 잡으려거든 지금의 회사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도 따는 공부를 시작해보지 그래. 전공이 경제학이니 회계사 공부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의려거드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 가정하는 문법으로 여기에서는 의려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은 확실한 미래를 잡으려고 한다면 지금의 회사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도 따는 공부를 시작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다는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의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회계사 공부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여 이야기했네요. 여기에서 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전 지금 공부는 고사하고 제가 맡은 일만으로도 벅찬걸요. 여기에서 문법 는 고사하고는 선행문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며 그것보다 정도가 약한 후행절의 경우라도 쉽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는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고 지금 맡고 있는 일만으로도 벅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벅차다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 사회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너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적어지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사회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지만 에서 폭넓다는 어떤 일의 범위나 영역이 크고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형 인간은 크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지만 누구나 모두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너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적어지는 단점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억지로는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않게 강제로의 의미입니다.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한 분야만을 고집하거나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여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은 적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부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다가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미래가 원하는 인재형이 그런 거라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게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평생 직장은 한 번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만둘 때까지 계속 다니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다가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냐고 의문형으로 말하면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다가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실하다는 충직하고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말한 마지막 부분은 미래가 원하는 인재형이 그런 거라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도 이 사회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철 씨는 부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도 이 사회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묵묵히는 말없이 조용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민철 씨와 부장님의 대화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책 281쪽을 보세요. 281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문제를 푸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 글에서 말하는 변하는 인재형에 대해 정리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위의 두 사람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형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민철 씨는 한 우물을 파는 사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이 사회에 꼭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부장님은 입장이 좀 달랐는데요. 부장님은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형은 한 분야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장님의 말처럼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나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책 282쪽을 보세요. 바람직한 미래형 인간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연습입니다. 보기의 글을 읽고 난 후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인터넷이 전 세계 공통의 도서관 역할을 하는 요즘 세상에서 전문 지식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인터넷 안에서 정보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전 세계 공통의 도서관 역할을 하는 요즘 누구나 쉽게 전문 지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문 지식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고급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얻어낼 수 있는 세계에서 개인의 경쟁력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의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이 원하는 고급 정보나 지식을 언제 어디에서나 바로 인터넷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세계에서 개인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사람은 바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창의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창조해내는 창의력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래형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은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바람직한 미래형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농업사회와 공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가 중심이 되어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창조, 응용, 배포할 수 있게 되는 사회로 지식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사람들은 여가와 문화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은 풍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급변하는 시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형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배운 대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와 그 사회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인간형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